과연 신세계 100인의 여성 판정단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판정단에 나가 있는 이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먼저 재결합에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예, 한 분이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걸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그 재결합을 찬성한다는 쪽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저는 제가 친한 제 절친과 저희 남편이 둘 다 이혼하신 부모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절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서 15살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5년 동안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는데 결혼식장에 올라가는 그 모습과 함께 올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 한 번만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와 재결합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주도권을 꽉 잡으시고 아버지가 깨갱하시면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신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그 아직 시집 안 가신 새어머니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어머님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가씨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신랑 그걸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신랑이 술을 한 잔을 하면 꼭 하는 말씀이 원 어머니였으면 나한테 그랬을까?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저는 이게 반대 의견하고 찬성 의견하고 중간인데요. 조건부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하잖아요. 그리고 서류상에 내 와이프가 되면은 무슨 잡은 고기에 밥을 주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아빠분이 어떤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안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엄마 앞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자기가 만약에 잘못해서 또 바람을 피거나 잘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완전히 벌거벗고 쫓겨날 상황이 되잖아요. 재산을 다 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장치를 현명한 그런 이렇게 엄마의 선택이 필요한 것 조건이 같아요. 무섭다. 조건이 잘 맞았네요. 잘하면 살 되니까. 마음이 있다면 동의하겠죠. 진짜 이 사례 봤어요. 동의해야 진짜지. 부부가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외국 여행 갔다가 바람을 피다가 안 좋은 병에 걸렸는데 와이프한테 옮겼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100% 들켰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명예 이전을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해주고 무마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당하다, 안전장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다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살지 않게. 이게 무슨 결혼이냐고 도대체. 그걸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네. 그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게 좋은 게 또 좋다고. 이제 또 아이가 있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게 남자고 여자고 내 구조도 다르다니까. 그래요. 자, 이혼 후에 배우자가 다시 합치자고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돌싱 남녀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분들, 이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배우자가 다시 합치자고 했을 때 절대 싫다가 71.9%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혼을 하신 남성분들, 돌싱 남들은 53.4%가 절대 싫다고 하셨어요. 이게 여성분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죠. 아직까지도 많은 이혼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들의 실수니까 아내에게 어떤 결점이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내 실수로 헤어진 거니까 그 재결합을 좀 원하는 분들이 많고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을 참고 살다가 도저히 못 참는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더 많을 테니 다시 그 남자와 살고 싶지는 않다는 쪽이 이제 더 많겠죠. 아무래도 퍼센테이지는. 왜 재결합을? 딸이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부인은 다시 또 만나면 되고 안 되겠다. 죽어야만이 뭐가 되지. 돈이 남으면 너 안 주고 차라리 지나가는 개 주겠다 그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후회하십니까? 재혈압한 거? 많이 합니다. 많이 너무 되고 많이 억울해요. 혼자서 이혼 후에 재결합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과연 왜 재결합을 하는 걸까요? 화면 5위부터 보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 이 사례자분이죠. 3년 동안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그래도 부인이 제일 낫다라고 지금 재결합을 요구하는. 4위는 뭘까요? 4위 보겠습니다. 이게 부도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뭐야?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원한 근데 주려고. 이제 채무가 아내한테까지 가니까 이혼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 주변에 정말. 근데 그때 남자가 40대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위장 이혼하자. 이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근데 이 남자한테 젊은 여자가 꽂혔어요. 그리고 부도가 난 건 사실이지만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는. 그래서 이혼한 김에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했는데 부도 난 게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고생 찍싸게 하고 있어요. 천벌 받았다 그건. 진짜 고생을 찍싸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장 이혼이 IMF 이후에 맞아요. 굉장히 급증했어요. 네. 왜 위장 이혼을 하냐면 가만히 놔두면 이제 다 뭐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가 되고 없어질 텐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빼돌린다든지 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다시 돌려오게 돼 있어요. 몰수가 되니까. 근데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로 주게 되면 부부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부인이 이만큼 기여를 해서 진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간 건지를 외부에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으로 돌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을 사실은 좀 악용하는 거죠. 자, 이혼 후 재결합하는 이유 3위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비록 이혼은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이게 이제 건방증이죠. 사랑이라고 건방증. 표현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그럴 것 같은데 필요성이라고. 필요성이라고. 경제적인 거, 아니 생활적인 거, 자꾸 모든 게 생각나는 다. 거예요. 아내가 해주던 삼겹살 정말 우리 아내는 삼겹살 맛있게 구워줬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 근데 바깥에서 그거 먹을 때마다 삼겹살 하면 부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잖아요, 저게. 2위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2위 함께 보시죠. 무슨 오해? 오해? 그러면 너무 급하게 이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해는 오해를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접대를 나와서 외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외도는 아니었고 접대만 있었더라. 이런 경우 그런 거 아닐까요? 형님한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뭐 가장 그 연장자시니까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 저 인생의 반쪽 형님한테 이렇게 크게 오해하신 적 있는지. 저요? 예. 별로 없을 사시면서. 예, 저는 진짜 남편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오해한 적이. 그냥 신뢰하시고. 적 이런 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굉장히 저는 참 이렇게 보면 애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 참 묵뚝뚝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찍소라고도 많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찍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말 잘 안 하고 이러는 거. 애칭이 잘 이렇게 애교도 잘 안 부리고 좀 그러는. 이렇게 불러요? 야, 찍소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남편한테 영어 단식 소리도 못해요. 저는 자기야 소리도 못하고 이제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남편은 너무 자상해요. 지금 아이템하고 좀 안 맞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뭐 오해하고 뭐 이랬던 거 없이 남편분이 오해 살만한 일은 전혀 안 하시는. 제가 질문 하나 머리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상해요. 지금 정말 제가 감당 좋으시잖아요. 못해요. 지금 정말 좋으신데 네네. 만일 그렇게 믿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걸 내가 알았다. 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일을 하는 용서하고 거죠, 사실 뭐. 거예요? 아니면 예? 못 사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었다. 예. 그거 동창이야. 아니 한 선생님 어떻게 하실 번이 거예요? 길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한 번이 하세요? 한 5년 사귀었다. 현장까지 봤어. 예. 그럼 그것도 용서 안 되죠. 그럼 찍소가 아니라 못 찍소가 사는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예. 그래요.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게 되는 이유 1위는 과연 뭘까요? 1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 문제? 그래도 가장 크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저거. 그렇죠. 자녀들 아니라면은 고려를 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이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빠하고 달리기가 있어요. 부모하고 달리기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아빠하고 달리기를 아빠들이 저쪽에서 몸을 다 풀고 있는데 그 어린이날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이 와요. 근데 나는 아빠가 그 상황에서는 없었어요. 재혼 전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아빠를 빌려주겠대. 자기 남편 놀고 있으니까 같이 뛰게 하면. 그래서 저는 가서 항의를 했어요. 부모하고 달리기로 바꿔달라. 왜 아빠하고만 달려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하고 뛰었는데 엄마하고 뛴 사람은 아니, 우리 아들 하나였는데 저는 금보라 선배님이 굉장히 용기 있는 아니 이야기를 그 뒤에 소리가 얼마나 들릴지를 아는 거야. 아, 대외적으로 이혼한 여자. 이혼하니까 저 꼴이 참 보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지금 아이가 더 어렸을 때는 남자가 이혼하는 거하고 여자가 이혼하고 하는 거는 내 구조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생각하는 깊이도 달라요. 물론 남자도 깊이가 있다 그러지만 그 깊이는 여자를 따라올 수 없는 나는 깊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신이 지금 없으면 믿을 자신이 없으면 나는 재결합은 아닌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많이 있잖아요. 어느 근데 집이 바람 피워요? 안 들켜가지고 그냥 쓱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이분은 들켰는데 최고의 응징을 당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자극적으로 진짜 크게 당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들이 뼈저리게. 최고의 배신이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응징을 당했으니까. 그래, 다른 거 몰라도 바람은 이제 절대 안 피운다. 그런 결심하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마 한 7, 8년은 잘 참을 텐데요. 이제 8년쯤 지나면 그 가구가 슬슬 무너질 텐데요, 아마. 정신과 의사가 저희도 군대에서 제대하기 직전까지는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대하고 몇 년 되니까 예전에 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집니다. 장 변호사님, 이혼을 했다가 네. 재결합을 해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 이혼 경력이 말소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혼 후 재결합은 그냥 이혼 후 재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같아요. 네, 같은 사람이랑 재결합하더라도 이혼 사실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재혼 이게 뭐 혼인이죠. 또 혼인 이렇게 혼인 관계 증명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남게 되죠. 같은 사람이라도 네. 똑같이. 법적으로는 그 다시 이혼했던 사람과 재혼하게 되면 뭐 인턴 기간을 6개월 정도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숙려 기간. 왜냐면 이제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부 둘이서.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이제 이혼을 신중하게 해라라는 의미에서 숙려 기간을 두고 있긴 하죠. 숙려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석 달. 네, 요 기간을 냉각 기간이죠. 냉각 기간. 냉각 기간으로 갖고 그게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은 게 됩니다. 자동 무효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 처방전처럼 그 기간에 안 가면 다시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이혼을 막는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위자료 있잖아요. 네.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 받았는데 이혼했는데 그다음 다시 재결합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거를 굉장히 헷갈려 했던 분이 있었어요. 헷갈리네요. 이혼을 했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급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네. 다른 남자랑 살고 싶어서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의 재산이 상당했던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가 이상한 놈이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재산을 포기했던 게 굉장히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재결합을 하자 그랬어요. 재결합을 하면 전체 혼인기간을 통틀어서 재산 분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재결을 해서 네. 다시 또 헤어질 생각을 남편은 했구나. 굳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그랬는데 재혼 신고를 하자마자 부인이 돌변을 해서 이혼 소장을 넣은 거예요. 재산 분할 10억을 청구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 못 받죠. 못 받죠. 질이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혼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유효하고 다시 재혼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